우리 지역의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인법입니다. 이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이 재판부에 요청한 건데요. 오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승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로 거액의 보증금을 편취한 이른바 인천의 건축왕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의 사건인가요? 예, 이 사건 건축왕 남 씨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세입자 191명을 속여서 이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네네. 최근 결심 공판에서 이 검찰이 이 남 씨에게 징역 15년과 범죄 수익 115억 원을 추징해 달라라고 구형을 했고요. 네. 그리고 같은 혐의로 또 기소된 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이 공범 9명에게도 각각 7년에서 10년을 또 구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전체가 아닙니다. 전체 사기 혐의 액수가 이 주택 563채 세채에 대한 보증금 453억 원인데요. 이 가운데 148억 원만 이번에 재판에서 다뤄진 겁니다. 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 원 주택 이제 382채에 대한 이 보증금 사기에 대해서는 지금 또 별도 또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전세 사기 하면요, 보통 이제 빌라왕이 등장하는데 남 씨의 경우에는 이렇게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 보통 빌라왕이라고 하면 수백 채씩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명의만 빌려준 이 바지 임대인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후에는 모든 걸 조종하는 또 다른 주범이 또 있었고요. 네네. 그런데 이 남 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이제 건축업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택을 신축을 해서 그래서 실소유했다라는 게 기존 빌라왕과의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건축왕이라는 또 타이틀이 또 붙여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남 씨의 수법을 보면 본인 또는 가족 그리고 지인 등의 명의로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 경기 동탄, 대전, 부산 등 여러 지역에 주택을 짓습니다. 네. 주로 신축 빌라나 아파트, 오피스텔을 소규모 단위로 건축을 하는데요. 네. 준공이 되면 이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또 동시에 전세를 놓아 보증금을 받는 식으로 최대한 돈을 끌어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은행 대출을 우리가 먼저 받게 되면 전세 보증금이 후순위가 되면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게 되는데 어떻게 이 세입자들을 속인 건가요? 예, 실제로 이 선순위 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이 전세로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네. 바로 이 남 씨와 결탁한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시세를 속여 전세가 자체를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세 자체를 인위적으로 올려놓다 보니까 이 선순위 은행 대출을 빼도 이 정도면 너의 보증금은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착시 효과를 일으킨 거죠. 네네. 결국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을 할 때부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 깡통 전세에 들어가게 된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남 씨에게 구형된 징역 15년이 사기죄에서는 가장 높은 형량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편취 금액만 148억 원이고 또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양형 기준이 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결국엔 이게 실정법의 한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전세 사기도 사기의 일종인데요. 사기죄 최대 법정형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를 2건 이상 저지르면 그게 10건이든 100건이든 몇 건이든 간에 가장 중한형의 2분의 1까지만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실무에서는 실체적 경합범이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따라서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수백 명에 피해 액수가 100억 원을 넘어도 사기죄의 최대 법정형인 10년에서 2분의 1을 가중한 15년형이 바로 법정형의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전세 사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사기죄의 법정형을 좀 현실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남 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이유가 뭔가요? 예, 남 씨에 따르면 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임대차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거지 사기칠 의도나 고의는 없었다라는 게 이제 바로 입장인데요. 네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수사기관이 이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 씨가 지난 2018년 1월에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금을 또 일부 횡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 자금 횡령액을 이 세입자들에게 받은 이 전세 보증금으로 메꿨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의 보증금 미지급 사태가 초래됐다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결국 돌려막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사기 혐의가 명백하다는 게 수사기관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남 씨가 이제 법정 의사였던 최후 진술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남 씨가 이 최후 진술에서 다행히 이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LH의 감정가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니 임차인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시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네네. 이 상당히 문제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사건으로 지금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요. 여기에 무려 4명의 피해자들이 또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그런데 남 씨가 이거 마치 남의 일 이야기하듯 희망을 잃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피해자들로서는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건 법적인 부분을 떠나 인간으로서도 정말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 유죄가 선고된다라면 이런 식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또 반영이 돼서 또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 재산은 물론이고 또 목숨까지 빼앗아간 전세 사기 범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